요즘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드론이 전 CG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드론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한 사람이 조종을 했다는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게 국내 올림픽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올림픽인데 이게 외산 기술이라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더 놀란 건데 이게 인텔의 기술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미래예보 시간에 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드론 공연 앞으로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평창에서 열렸던 거고요. 인텔의 기술이라는 점 때문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아마 꽤 많았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1218대의 드론을 가지고 선보인 거니까 역대 드론 공연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겠고요. 이게 놀라웠던 이유는 일단 컴퓨터 한 대로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조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사실 인텔의 그 프로세서의 파워, 소프트웨어의 파워를 보여주는 인텔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했고요. 사실 인텔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뭐 100대로 시작했다 600대로 해가지고 기네스 기록 들어가고 요번에 또 최다 기네스 기록을 또 갱신한 것이 된 거더라고요. 네,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평창은 더군다나 이게 또 바람이 또 많이 불 텐데 정말 이렇게 정교한 그 공연이 가능한 게 좀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죠. 일단 드론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드론을 쓰거든요. 330g이라니까 배구공 정도의 무게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떨어졌을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드론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저 드론들이 비행할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일단 다 지정을 해둡니다. 이미지를 컴퓨터로 다 지정을 해둔 다음에 중요한 건 서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GPS 신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 GPS 신호의 경우에는 그 오차 범위가 커가지고 요번에 사용된 거는 실시간 운동 GPS라는 조금 더 정교한 기술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 드론의 신호들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1218대잖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KT에서 5G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게 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5G 네트워크의 힘까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다수의 드론이 정교하게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앞서서 바람 얘기 하셨잖아요. 바람이 취약합니다. 330g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상의 문제로 녹화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 이미지 장면은 녹화를 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같이 그 스노우보더들인가요? 스키 타던 사람들이랑 같이 연출을 해서 보여줬다라고 해요. 네, 어쨌든 놀랍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공연이 좀 됐다는 게 정말 좀 신기하고 신기술이구나.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됐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인텔이 이렇게 드론 공연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아요. 이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대로 이렇게 와 할 정도의 멋진 공연을 펼친 건 2016년부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많이 공연을 펼쳐왔어요. 특히나 미국의 슈퍼볼 경기 있잖아요. 그럴 때도 레이디 가가랑 같이 해가지고 미국의 송조이가 뒤에 뜬다든지 아니면 영화 홍보에도 활용이 되고 2018 CES 기조연설에서도 이 인텔의 CEO죠. 크르자니치 그 사람이 기조연설할 때도 무대, 실내 안에 100대 드론을 띄우기도 했어요. 그중에서 화제가 됐던 원더우먼 영화 원더우먼 홍보 영상 제가 또 준비해 왔거든요. 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평창 같은 아주 글로벌한 행사에 열렸지만 우리가 마케팅 용도로도 활용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영화 홍보라든지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저런 드론을 이용한 하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이 300대의 드론을 이용해서 연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대, 이번 평창에 비해서는 그 대수는 적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생활에서 마케팅적인 요소 그리고 축제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인텔이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인텔하면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드론을 제작한다니까 정말 흥미로운데 인텔이 정말 앞으로의 미래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인텔이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건데요. 우리 과거에는 개인용 PC 시장이 성장할 때
그 컴퓨터 뒷부분 영상이 꼭 나왔잖아요. 디디디딩 하면서 인텔의 네. 무슨 코어 해가지고 네. 개인용 PC 시장이 주력 산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다 네. 보니까 이제 인텔에서는 각종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텔의 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인텔이 그 기술력을 보호해서 요즘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텔의 CEO가 또 이번 2018 CES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가 인류의 미래를 재정의할 것. 그러니까 인텔은 앞으로 컴퓨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처리 기업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처리를 하게 되겠죠. 카메라 센서를 만드는 모빌아이라는 업체를 무려 17조 원에 인수를 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는 회사랑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AI 역시도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텔의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 밖에도 드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자율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쓰이고, 또 요번에 평창에서 드론이 아니라 VR을 이용해가지고 중계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러분들도 어플만 설치하시면은 마치 평창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쓰인 기술이 바로 인텔의 트루 VR이라는 기술이에요.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 빠르게 처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솔루션 개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두 가지 사례 영상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에 어떻게 인텔의 칩이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 드론 그냥 스스로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저 안에 탑승하게 되는 개인용 비행체로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드론 택시가 되겠는데 안에서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탑승하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알아서 날아가게 돼요. 자율주행이네요. 네, 자율주행 아니면 자율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수많은 센서들이 읽어드린 데이터 아니면 GPS가 읽어드린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1초라도 늦으면 굉장히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빠른 데이터 처리에도 이 인텔의 기술력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 비행기는 볼로콥터라는 비행체입니다. 네. 거기에도 인텔의 칩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또 전에 소개해드린 거는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텔의 기술이 활용된 적이 있어요. 또 영상 같이 보시죠. 다양하네요. 네.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 CG 작업, 합성 작업을 할 때는 옛날에 뭐 얼굴이나 몸에다가 마커 같은 거를 붙이고 또 특수 카메라 기술도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어디가 얼굴이고 눈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별다른 마커라든지 카메라가 없는데도 바로바로 CG 합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인텔의 기술이 사용이 됐다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인텔의 경우에는 정말 미래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인텔의 네. 기술력을 포함시켜서 자사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고 5G 시대 정말 선점하려는 그 목적이 좀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네. 평창 올림픽과 이게 인텔을 접목시켜 보니까 삼성전자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뭔가 좀 아쉬운 감은 네. 있지만 뭐 잘하는 건 갖다 쓰고 우리는 또 더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규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